네, 반갑습니다. 저 이동훈입니다. 더북 오브 쉐이더 강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시고요. 자, 오늘 내용은 지금 알고리즘믹 드로잉 쉐입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가지 모양 중 직사각형 서클 지나서 디스턴스 필드를 만들어서 여러가지 문양을 만드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문양을 만들었었죠. 조금 짚어보자면, 자, 기존에 우리가 0과 1 사이로 정교화한 좌표를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레졸루션 어스펙트 레이시오라고 했었죠. 그 가로 세로의 종횡비가 바뀌더라도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종횡비를 픽스해주는 자 한 줄이 추가됐었고요. 그 다음에 좌표계를 0과 1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바꿔주는 코딩을 했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4등분 한다는 개념을 갖다가 설명할 때는 결국은 그 좌표계를 갖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이런 행위 자체 하나가 화면을 4등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개념적으로 보자면 1, 4분면에 있는 플러스 영역 있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영역이 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값이 다 플러스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이 1, 4분면과 동일한 정보를 갖다 그리게 된다는 의미고, 이게 변환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이렇게 y축에 대한 리프렉션, x축에 대한 리프렉션, 그리고 xy축에 대한 리프렉션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원을 그리는 것은 어떤 한 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 거리를 그리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프랙트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자 변하는 어떤 동일 값들을 그 동일한 값을 가진 것들 갖다가 자 이어지는 어떤 형태, 좀 더 잘 드러나는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프랙트를 쓸 수 있었다. 자 그리고 뒤에다가 값을 좀 곱해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들을 갖다가 좀 세분화시켜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게 어떤 지난 시간에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왜 곱하기 10을 하느냐, 자 이런 것들은 값을 변화시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주석에 달려있는 이 두 가지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가 이 주석을 풀어보겠습니다. 되게 독특한 문양이 하나 나왔네요. 그쵸? 한 거라고는 잘 보시면 기존의 ABS로 ST 좌표를 갖다가 절대값화 시킨 후에 4등분한 거죠. 마이너스 0.3을 뺀 0.3이라는 좌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을 그렸었는데, 이번에는 단지 이거에다가 0값하고 비교를 해서 더 작은 값을 갖다가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함수 하나인데 모양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 다음은 함수 모양은 min 대신 max입니다. 이번엔 작은 값이 아니라 큰 값을 반환하는 해서 랭스를 구하는 건데요. 이번에도 앞에 min과 max의 경우에 이 결과값이 너무나도 상이한, 너무나도 다른 형태의 결과값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관련돼서 도대체 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특히 우리가 모양만 유심히 봤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죠. 직선 형태를 띠다가
이런 부분만 부드러운 어떤 곡선들이 나타나요. 맞습니까? 과연 이러한 민가 반화를 취했을 뿐인데도 이러한 형태의 외곽선의 어떤 각진 부분을 갖다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있는 코드는 저희가 그냥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제가 4분을 했었던 걸 1등분을 시켜 보겠습니다. ABS를 단지 뺐습니다. 그러면 4개의 등분 중에 하나의 등분의 모양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3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이동시켰던 어떤 성분들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원점을 기준으로 한 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더 극단적으로 실제로 생긴 모양을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플렉 되어 있는 부분을 날리고요. 곱하기 10을 날리겠습니다. 아,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맞습니까? 아, 되게 독특한 모양이죠. 이 모양을 우리가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에 한 것처럼 플렉트를 적용시켜서 실제 변화된 양상들을 보일 수 있는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이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ST 값과 0 중에 작은 것을 반환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용되는 것은 ST가 벡터 2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가 하나의 스칼라 값인 양 하면 0과 무슨 임의의 수 하나가 비교돼서 하나의 스칼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ST의 x와 0값의 비교, 그 다음 st와 st.y 값과 0값의 비교. 자, 이 두 가지 민이 작동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자, 그 결과로 나오는 결과값을 우리가 그냥 xy라고 임의상 둔다면, 자, 거기서 랭스를 취한다는 것은 그 녀석의 스퀘어 루트의 결과값이 이제 D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하셔야지 뒤에 내용이 쉬워집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0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등분을 갖다가 우리가 4등분을 취해보면 훨씬 문제가 쉬워지거든요. 일단 봅시다. 이 분면은 x, y 둘 다 플러스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x 값은 분명히 0보다 크겠죠. 그래서 그 반환값은 뭐가 될까요? 0이 될 것이고요. 민값을 취하면. 마찬가지 y 값도 0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그 반환값은 민값인 0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1사분면의 컬러는 모두 아무 색깔도 부여되지 않은 검정색으로 표현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3, 4분면을 봅시다. 순서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영역입니다. 그렇죠? x축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들어간 x, y 각각 값은 이 값을 0과 비교했을 때 항상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y 값,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 값이 그렇죠. 마이너스, 값은 마이너스인데 st x y가 되겠죠.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 아닙니다.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만 이 값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 x 이걸 xy라고 그냥 한다면 마이너스 x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y의 제곱의 루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를 키운 형태가 됩니다. 그렇나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전에 민을 취하지 않고 ABS, ST를 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원의 형태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분의 모양을 보시면 다 모두가 그 원의 일부가 이렇게 곡면을 가지고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해 보려면 자, 이걸 막고 이걸 해보시면 그리고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사분면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모양이죠. 네, 똑같은 우리가 원을 적용했을 때와 똑같은 형태의 모양을 그대로 띄고 있다는 것 자,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1항 가운데 나머지 문제는 아이고 여기 자 2사분면과 4사분면 문제입니다. 우리가 4사분면 먼저 볼까요? 이것은 영역이 x는 플러스 영역이고 y는 마이너스 값을 가진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값은 민값을 취했을 때 0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값이 0이 될 것이고요. 자, y는 0보다 작은 값이죠.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y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두 값의 랭스, 그 디스턴스라는 것은 자, 바로 그냥 y란 값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보시면 y 값에 따라서 그대로 y 값이 그대로 적용되는 이러한 형태의 직선 형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똑같은 형태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 마이너스 값, y축으로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민값을 0과 취해보면 제 마이너스 값은 0보다 작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x 값이 결과로 나올 것이고요. 자 플러스 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 0 값이 반환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x와 0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라는 것은 결국 x가 되겠죠. 따라서 이 영역의 제 값들은 x값에 의존적으로 동일한 값, y가 어떤 값이든 다 동일하게 같은 x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하나씩씩 따박따박 해보면 이런 결과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림과 같은 형태의 아주 독특한 문양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앞에 한 것처럼 ABS로 씌워준다면 0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값이 매기지 않거든요. 여기 일정 값을 좀 더 해줘야 합니다. 자, 이런 식의 변화들 나타납니다. 아, 재밌죠? 자, 여기 변화의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0.0에서 1 사이의 값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한번 시켜보도록 합시다. 사인 u타임을 적용시켜보면 자, 없어졌다 나타나는 게 마이너스 영역이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ABS를 붙여서 모든 것이 플러스 영역으로 반전시켜버리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모양이 변화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 값이 각 축마다 직선을 가지고 있다가 이 모서리 부분만 이게 부드러운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러한 그 디스턴스 필드를 뭐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지만 이 책에 보시면요, 참 뭐 디스턴스 필드로 뭐 거의 모든 것들 갖다 다 그릴 수가 있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어디 쓰느냐 했을 때 스무드 엣지와 같은 것의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폰트를 렌더링 하는데, 폰트를 만드는데 우리가 파퓰러하게 사용된다고 되어 있죠. 처음에 이제 저도 뭐 폰트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무슨 말인가 했는데, 자, 이런 식의 부드러운 외곽선들은 폰트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양이 될 것이다,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자, 이번엔 맥스 값을 취해 봅시다. 또 다른 형태가 되죠. 이번에도 모양에 실제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ABS 파트를 날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코드를 치기 힘드니까요, 제가 이걸 카피를 일단 할게요. 돌아오기 위해서. 자, 그 ABS 파트를 날리고요. 자, 마이너스 0.3만큼 이동한 걸 날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죠. 사실 이것은 앞의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우리가 민을 했을 때 분석한 것과 똑같은 형태로 접근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기준점 0,0을 기준으로 화면을 4등분 나눠보면요, 이번에는 3, 4분면부터 보도록 하죠. 이 영역은 마이너스 영역이죠. 마이너스 영역인데 맥스 값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값은 0보다 항상 작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뭐로 나올까요? 0,0의 자, 랭스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크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부과되는 값이 자, 0, 즉 검은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위인 1, 4분면을 봅시다. 플러스 영역입니다. 따라서 변화시키면 맥스 값이 플러스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좌표인 x, 정확하게는 st의 x 값입니다. 자, x 값과 y 값이 큰 값으로 다 살아남습니다. 이 녀석의 거리란 것, 랭스란 것은 결국 자, 이 x와 y의 제곱의 스퀘어를 씌운 값이고요. 이 값은 우리가 원을 만들 때 거리함수를 쓴 것과 똑같은 형태로 자, 원형의 모양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2, 4분면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입니다. 자, 앞에서 한 것처럼 맥스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0보다 작죠. 0이 큰 값이죠. 0이 반환될 거고요. y 값은 플러스 값은 맥스 값으로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y라는 거리에 의존적으로 모양이 나옵니다. 따라서 y표 좌표가 변함에 따라서 x가 어떤 값이든지 자, 이런 형태의 자, 거리 필드, 디스턴스 필드가 형성되게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 4, 4분면의 경우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영역입니다. 자, 이 영역은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살아남고 마이너스는 0이 맥스 값으로 존재하게 되겠죠. 이 거리는 자, x가 됩니다. 따라서 x 값이 의존적으로 y 값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디스턴스 값의 균등성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4개의 분면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던 모양이 어디서 어디까지 모양이었습니까? 자, 이 모양이 전체적으로 뿌려졌던 것들이었죠. 이게 이제 리프렉션 된 거예요, 각각에. 그러니까 중앙이, 검은색이 중앙의 표면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원형의 모양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자, 0.3에 0.1 원형에 가깝네요. 0.2, 0.3, 0.4, 0.5. 자, 점점 올라가면서 원형에 해당되는 엣지 부분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의 양상들 여러분들 확인이 될 겁니다. 0.3 부분을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적용하면 뭐가 나올지 볼까요? 이런 식의 사각형이 점점 원형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의 모양. 자, 재밌는 모양이죠, 여러분. 이런 모양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나요? 자, 프랙션 값은 우리가 조절함에 따라서 자, 이렇게 이 등분을 동일한 거리에 있는 동일한 디스턴스 필드로 정의된 것들을 갖다가 선을 끊는 등고선 같은 형태예요. 맞습니까? 이것도 참 재밌는 현상이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등고선을 갖다가 점점점 느리는 것들도 될까요? u타임을 집어넣으면 디스턴스에다가 아예 뭐 등장하지 않네요. 사인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것도 사인 값만 넣어서는 안 되겠고, 왜냐면 더 0보다 작아지니까 이게 더 곱하기 20점 이런 식으로 주면 조금 더 재밌는 모양이 나타나겠네요. 뒤에다가 양수값을 곱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런 재밌는 놀이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이제 디스턴스 필드에 대한 드로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자, 이건 지우고요.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자, 뭘 썼냐면 그림을 그릴 때 0.3이란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텝 함수를 적용시킨 거예요. 0.3이란 디스턴스보다 작으면 0을 주고 크면 1을 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그때 가지고 있는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특정 파라미터에 따른 순간적인 그 모양을 캡처하는 데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스텝 함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시나요? 0.3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녀석 모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양상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이번에 스텝 함수 두 개를 0.3에서 d까지, 그 다음에 d에서 0.4까지를 곱한 형태의 모양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0과 1의 값의 곱은 뭡니까? 로지컬하게 AND 현상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0.3을 기준으로 0과 1로 분류된 거와 D를 기준으로 자, 그리고 값을 분류한 이 두 가지가 곱해져서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모양 두 개의 어떤 로지컬한 AND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점이 하나 뽕 가운데 뚫렸네요. 자, 이거 다른 함수에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그리고 앞에서 했었던 자, 이런 모양 재밌죠? 자, 원래 이런 모양인데 약간 더 큰 그 다음 레벨을 갖다가 적용시키면서 엔드 연산을 취했더니 이렇게 예, 재밌는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똑같은 형태에다가 우리가 스무드 스텝을 이용해서 모양에 좀 변화를 주면 또 이런 식으로 재밌는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스텝 함수를 쓴다는 것은 특정 상황에 대한 우리가 모양만 고스란히 뽑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경우에는 이용하면 아주 재밌는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distance field라고 하면 한 점에서의 거리 함수인데 그 거리 함수에다가 min과 max라는 연산을 갖다가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모양들도 생성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받고요. 이런 가능성들을 시키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독특한 문양이 발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값들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한번 조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재밌는 놀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